1432년 세종 14년 신황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으니 그만 관직에서 물러나겠사옵니다. 아니돼요. 전하. 아직도 그대는 내 곁에서 할 일이 많이 있어. 그로부터 3년 뒤인 1435년 세종 17년 신황이 이제 나이가 많아도 너무 많사오니 그만 관직에서 물러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할 수 없어. 경만한 신하가 없으니 계속 영의정을 하시오. 그 뒤로도 신황이 아니돼요. 더 일하시오. 영의정 안 된다 했어. 나를 더 도우시오. 전하. 세종은 관직에서 아니, 물러나겠다는 황희의 청을 전하. 거절하며 아니. 계속해서 나란 일을 하게 했는데 아니, 전하께서도 너무하시지. 영의정 대감 나이가 여든이 넘으셨는데 그렇게 늙은 신하를 왜 못 그만두게 하시는지 원. 그러게 말입니다. 계속 왜 황희 대감을 높은 자리에 앉혀두시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긴 했죠. 늙은 황희를 데려다 소처럼 부린다고도 했으니까요. 아유 어쩌겠어요. 황희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황희가 얼마나 일을 잘하냐면 세종이 같이 일하고 싶어 했던 황희는 얼마나 일을 잘했던 것일까? 세종 황희를 말하다. 사실 제가 처음부터 황희를 좋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왕이 되는 걸 끝까지 반대한 사람이 바로 황희였거든요. 그러니 저를 반대했던 황희를 덥석 믿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제가 시험을 좀 했습니다. 황희를 가뭄이든 강원도 관찰사로 보내겠노라. 아니, 판상 지는 사람을 관찰사로 보내다니. 되는 걸 반대해서 아이 참. 명 받잡겠사옵니다. 황희 대감 그렇게 안 받는데 아무리 관직이 좋아도 그렇지 전보다 직책이 낮아졌는데 그걸 또 가겠다고? 이제 황희 대감은 관찰사나 하면서 지방으로만 돌겠네요. 굶주린 백성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나라에서 주는 곡식으로는 모두를 다 구할 수가 없겠군. 다른 지방도 사정이 안 좋을 텐데 어쩐다. 돌쇠야, 예, 대감마님. 한양으로 가서 집에 있는 폐물을 모두 팔아 곡식을 사서 이곳으로 보내라 하거라. 네? 아니 대관마님 재산으로 이 사람들을 다 먹이시려고요? 왜요? 허허, 백성이 먼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뭐 하는 게냐? 가요 가. 그래도 좀 아까운데. 황희는 자신의 재산까지 내놓으며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려고 노력을 했다. 가뭄이 들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지금 당장은 밥을 먹을 수 있지만 곧 또다시 배를 골게 될 텐데 아껴 먹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니, 저건 대나무 열매. 그래, 가뭄이 들어도 이 대나무들은 무사히 자랐어. 저 대나무 열매를 식량으로 쓰면 되겠구나. 백성들 곡식이 부족하니 대나무 열매를 식량으로 해서 가뭄을 대처했어요. 또 본인 재산으로 굶주린 백성을 돕기도 했죠. 지방 관찰사를 훌륭히 마친 황희는 궁궐로 돌아와 영의정에 오르게 된다. 그 뒤 세종 15년 상의원 별자 장영실을 정사품 호군으로 임명한다. 아니 우리 장영실을 선한 장영실이 정사관직이라니. 왜들 그러시오? 장영실은 노비 출신이옵니다. 노비 출신에게 정사품의 관직이라니요. 양반들도 오르기 어려운 관직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허허, 이미 노비가 아니고 상의원이요. 그리고 물시계와 전문기기를 많이 만든 나라에 필요한 인재예요. 출신이 노비인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거두어주십시오. 그때 영의정 황희가 나선다. 그러나 돌아가신 태종 임금께서는 평양 관아의 노비였던 김인에게 특별히 호군 벼슬을 내리셨습니다. 그 밖에도 신분이 낮지만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정사품 호군보다 더 높은 벼슬을 받은 경우도 많았으니 장영실만 안 된다 할 수는 없지요.
다들 반대하다가 영의정 황희가 편을 드니까 더 이상 반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훌륭한 인재들을 많이 뽑을 수 있었던 건 이렇게 황희가 도와줬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또 사람 보는 눈이 뛰어나서 인재 추천도 많이 했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 뭐라? 여진족이 두만강 하류 여연 지방을 습격해 사람들을 수십 명을 끌고 갔다고? 그러옵니다. 태조 임금이 그 땅에서 조선을 세우셨다. 다시는 그 땅을 여진족이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지난번 최윤덕이 사군을 설치해 압록강 지역을 되찾아온 것처럼 이번에는 두만강 지역을 되찾아와야겠다. 그랬다. 그해 4월 세종은 최윤덕을 압록강 근처로 보내 여진족을 물리치고 사군을 설치했던 것이다.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겠소? 우부승지 김종서를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종서. 그는 문관이 아니오. 예, 문관이오나 성격이 강하고 일을 과감하게 처리하는 능력이 있사옵니다. 또한 여진족을 물리쳐도 또 쳐들어와 백성들을 괴롭힐 테니 여진족을 잘 달래서 우리 백성으로 살게 하려면 문관인 김종서가 적격이옵니다. 황희의 추천을 받아 세종은 지금의 함경도인 함길도의 도관찰사로 김종서를 보내고 김종서는 7년에 걸쳐 여진족을 몰아낸 다음 1440년까지 6개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만드는데 이것이 육진이다. 김종서가 육진을 설치할 수 있었던 건 70 넘은 황희가 직접 가서 정보도 얻고 해서 크게 도왔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통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공을 세워서 승진하면 잘못해도 눈 감아주고 칭찬할 만 하잖아요. 그런데 황희는 안 그랬어요. 김판서, 나라를 지키라고 보냈더니 백성들을 핍박하며 뇌물을 긁어 모으고 온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마을 유지가 그냥 그냥은 무슨? 나중에 부탁하려고 작은 불러다니면서 실수도 용서하지 않고 어서 더 엄하게 혼냈죠. 돌려주고 오시오. 나란 일을 더 잘하게 하려고 인재들 관리했던 거예요. 이렇게 일 잘하죠, 사람 잘 뽑죠. 그러니 내가 황희가 관직에서 물러난다고 할 때마다 말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다. 관직에서 물러나려던 황희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했고 1449년 세종 31년에 87살의 나이로 은퇴할 때까지 세종을 도와 조선에서 가장 오래 영의정을 한 사람이 된다. 노비 출신의 과학자 장영실이 높은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세종에게 힘을 실어준 재상 황희는 조선시대 최장수 영의정을 지냈으며 김종서 같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1438년 세종 20년 행도천법이란 새로운 인재 선출 방식을 시행하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재들을 발굴하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 세종 임금이 나라를 안정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명재상이로다 황희. 1432년 12월 세종 14년 세종 임금과 신하들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다. 누가 나를 자꾸 때려. 그런데 계속 맞기만 하면 그 때리던 사람이 앞으로 또 때릴까 안 때릴까? 때리겠지요. 바로 그거요. 여진족이 국경에 있는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고 납치해 가는데 여진족을 치러 가야 되지 않겠소? 그랬다. 당시는 이웃에 있던 여진족이 계속해서 조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허나 지금은 때가 아니옵니다. 맞사옵니다. 괜히 긁어부스럼을 일으켜 지금 있는 땅도 빼앗겨서는 아니 되옵니다. 아니되옵니다. 신하들의 반대는 거셌는데 그때 쳐야 하는 것이 옳은 줄 아래요. 좌의정 맹사성이 찬성을 하고 나오는데 그는 누구인가? 맹사성, 그를 말하다. 세종의 꿈을 도운 맹사성. 나 진짜 깜짝 놀랐지 뭐요. 나에게는 든든한 재상이 둘이나 있는데 바로 영의정 황희와 좌의정 맹사성. 그런데 둘이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아니옵니다.
하셔야 합니다. 황희는 딱 부러져요. 그런데 맹사성은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한마디로 물러 터졌어요. 그런데 그 맹사성이 여진을 쳐야 한다는 내 말에 혼자 네라고 하면서 나를 지지하는데 남잡디다 상남자. 허허, 지금은 이 전쟁을 치를 때가 아니라 나라 안을 정비해야 할 때이거늘. 그러니까요. 맹사성 대감 그렇게 안 받는데 혼자서 주상한테 이쁨 받으려고 찬성표를. 맞아요, 맞아. 그럴 맹대감은 아니오. 작년 태종실록 사건 잊으셨습니까? 이제 잘 보관만 하면 되겠소. 예. 전하. 그동안 수고들 많았어. 한번 봅시다. 전하? 아니 뭘 그렇게 놀라는 게요? 태종실록은 내 아버지 태종 임금께서 왕으로 계시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적은 책인데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 아니, 되옵니다, 전하. 거 한번 봅시다. 아들이 아버지 것도 못 봐요. 예, 아들이시기 때문에. 못 봐요. 왜요? 실록은 왕이 살아있을 때 있었던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이옵니다. 잘한 일도 적고 잘못한 일도 적는데 아들이신 왕께서 아버지의 실록을 보시게 되면 고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시게 될 텐데요. 난 안 고쳐요. 한번 봅시다. 만약 전하께서 보시면 다음 왕도 또 보시게 될 것이고, 그러하면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도 왕이 두려워 사실을 제대로 기록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네, 궁금한 나머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전하. 이 맹사성 대감이 워낙에 이 남이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전하께서도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왕 앞에서도 아닌 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나란 일은 아주 똑부러지게 하는 사람이긴 하죠. 그런데 이번 이 여진정벌은 이게 이 잘하는 일인지. 모든 사람들의 걱정을 뒤로 하고 1433년 세종 임금은 여진정벌에 찬성한 맹사성을 책임자로 임명했고, 최윤덕 장군. 예. 여기 7개의 군대로 나눠서서 동시에 공격을 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로 나눠서 동시에 공격을 하면 정신이 없을 것이오. 기대된다, 기대돼. 저리 꼼꼼하게 준비를 하다니. 이번 정벌에 성공하면 우리 조선의 영토도 넓히고 우리 백성들도 지켜낼 수 있을 거야. 그랬다. 세종 임금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여진족을 혼내주는 것과 동시에 북적으로 영토를 넓히고자 했는데 1433년 4월 드디어 최윤덕이 이끄는 만여 명의 군사들이 압록강 넘어 하저강으로 떠났고, 공격하라! 이 전투에서 크게 이겨 압록강 근처에 사군을 설치하고 후에 김종서가 금왕강 근처에 육진을 설치해 발해 멸망 이후 잃었던 북쪽 영토를 되찾게 된다. 이제 여진족이 우리나라를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이번 여진족 정벌은 좌이정 맹사성 대감의 아니옵니다, 전하. 저들은 170명이 죽고 우리 군사는 고작 4명만 죽었을 정도로 파저강에서 열심히 싸운 장군 최윤덕의 공이 크옵니다. 아니 그래도 모든 계획을 압록강 지역에 사군을 개척한 장군 최윤덕을 좌이정에 올리심이 옳은 줄 아래요. 좌이정? 맹사성 대감, 당신이 좌이정이요. 내가 뭘 잘못 들은 게지. 맞사옵니다. 좌의정. 뭐라?
최윤덕을 좌의정에 올리면 평은 어쩌고?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그 일을 맡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좌의정 대감, 최윤덕은 무관이요. 맞습니다. 어떻게 전쟁터에서 싸우는 무관이 좌의정 같은 높은 관직에 오른단 말이오. 문관무관 따질 것이 아니지요. 나라의 영토를 넓힌 큰 공을 세웠소이다. 맹사성 말이 맞아요. 좌의정 같은 높은 벼슬을 과거 시험에 합격한 관리인 문관만 대라는 법은 없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 같으면 내가 공을 세웠지, 나야 나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한데 자기 자리를 내놓고 최윤덕의 공으로 돌리다니, 이야, 이런 사람 봤어요? 봤어? 못 봤을걸. 좌의정 맹사성, 우의정 최윤덕 대감. 예, 전하. 맹대감의 계획은 실패요, 실패. 어떻게 하면 재상 자리를 내놓을까 생각했겠지만 마침 우의정이 나이가 많아 최윤덕 그 자리에 임명했어. 어떻소? 좋습니다. 이렇게 맹사성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고 부드러우면서도 나란 일을 똑부러지게 해내 세종 임금을 크게 도운 신하였다. 세종 임금의 북진 정책을 지지해 사군과 육진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운 맹사성은 태종실록을 감수하고 세종 임금을 도와 악기인 편경을 만들어 황희와 함께 조선 초기의 문화를 발달시킨 명재상이다. 또한 높은 직위에 있어도 권력을 부리지 않고 검소한 생활을 하여 청백리에 뽑히기도 했다. 청렴하다 맹사성.